더위에 지쳐 기력이 없으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삼계탕이죠.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뜨거운 여름날 더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삼계탕이 단순히 기력 회복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와 인삼, 마늘, 대추의 조합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삼계탕이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삼계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력, 회복 속도가 약 25%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하필 더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이열치열이라고 부르는데 뜨거운 것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욱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결국 영양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삼계탕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뜨거운 국물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올리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발한 작용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더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계탕 한 그릇에는 하루 필요 단백질의 60%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쇠고기의 75%, 돼지고기의 8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삼계탕의 진정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삼을 그냥 보약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검증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계탕의 주재료들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숨겨진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삼계탕 섭취법을 통해 여러분의 여름철 건강 관리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삼계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맞춤형 보양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계탕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계탕의 핵심 재료인 인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삼의 핵심 성분은 바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이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인삼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세노사이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며 심지어 혈압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의 진세노사이드가 이 코르티솔 분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삼공사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인삼하면 몸에 열이 난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인삼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어댑토겐 성분입니다. 어댑토겐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차가우면 따뜻하게, 너무 뜨거우면 시원하게 조절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인삼을 섭취한 그룹이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경우 인삼 섭취 후 체온 조절이 더 원활해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보통 수삼을 사용하는데 이 수삼이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흡수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삼은 가공하지 않은 생인삼이기 때문에 열에 약한 일부 진세노사이드 성분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삼계탕의 두 번째 핵심 재료인 닭고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닭고기는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닭고기에는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피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카르노신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면 이것은 근육 조직에서 피로 물질인 젖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일을 오래 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카르노신이 이 젖산을 분해해주는 것이죠. 특히 어린 닭일수록 카르노신 함량이 높습니다. 삼계탕에 사용하는 연계가 바로 이런 어린 닭인데 일반 닭고기보다 카르노신 함량이 약 30%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닭고기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즉, 삼계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닭고기를 우려낸 국물입니다. 닭뼈를 오래 끓이면 콜라겐과 칼슘이 우러나오는데 이 콜라겐은 우리 몸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관절 건강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삼계탕 국물의 콜라겐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관절, 통증이 평균 2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삼계탕만의 효과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삼계탕 섭취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삼계탕의 세 번째 핵심 재료인 마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하면 보통 냄새나 매운맛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놀라운 건강 성분이 가득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독특한 냄새를 내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신은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항산화 효소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마늘의 셀레늄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서 먹을 때 효과가 다릅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높지만 자극이 강해서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삼계탕처럼 오래 끓인 마늘은 알리신 함량은 줄어들지만 대신 아조엔이라는 다른 유익한 성분이 생성됩니다. 아조엔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개선되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추는 삼계탕에서 은은한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만 건강상 효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추의 핵심 성분은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서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우리 몸의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시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대추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색소 성분 중 하나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추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추가 단순히 영양 성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대추가 조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즉, 다른 약재들의 성질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삼계탕에서도 대추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인삼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마늘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여러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의 효능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찹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찹쌀을 단순한 탄수화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찹쌀의 주요 성분은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입니다. 이 아밀로펙틴은 일반 쌀의 전분인 아밀로스보다 소화 흡수가 더 쉽습니다. 즉,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찹쌀에는 마그네슘과 망간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망간은 뼈 형성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찹쌀의 마그네슘 함량은 일반 쌀보다 약 40% 높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는데 찹쌀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찹쌀이 삼계탕 국물에 우러나면서 점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점성이 있는 국물은 위벽을 보호하고 다른 영양 성분들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삼계탕의 각 재료별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재료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는 지용성 성분인데 닭고기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돕는데 닭고기의 풍부한 비타민 B1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 삼계탕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탕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밤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삼 성분이 각성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늦은 시간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삼계탕 한 그릇의 칼로리는 대략 8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사이인데 이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입니다. 섭취 빈도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드시면 칼로리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고 나트륨 섭취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삼계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인삼이나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삼계탕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싱겁게 드시거나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찹쌀로 인한 혈당 상승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인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인삼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다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혈압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나 구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삼계탕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상극인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깍두기나 배추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삼계탕의 기름기를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나 둥글레차 같은 담백한 차류도 좋은 궁합입니다. 삼계탕의 느끼함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줍니다. 오이나 상추 같은 시원한 채소류도 좋습니다. 삼계탕의 열성을 중화시켜주고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해줍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삼계탕과 함께 술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삼과 알코올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나 심박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의 각성 효과와 카페인이 겹치면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찬 음식도 바로 드시지 마세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은 후 찬 음식을 바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삼계탕 자체가 이미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므로 여기에 튀김이나 다른 기름진 음식을 추가하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계탕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유제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계탕을 드신 후 바로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감이나 포도 같은 탄닌이 많은 과일은 닭고기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본 음식 궁합도 흥미롭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삼계탕을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봅니다. 따라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시원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오이, 무, 배추 같은 시원한 성질의 채소나 배, 수박 같은 시원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체질적으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삼계탕과 함께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료를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삼계탕 섭취 후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변화와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으로는 먼저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삼과 마늘의 영향으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약간의 발한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열치열 효과로 일시적으로 땀이 많이 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더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력 회복을 느끼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보통 섭취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신호들도 있습니다. 섭취 후 심한 두통이나 현기증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는 혈압 변화나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심한 복통이나 설사가 계속되면 위장 자극이나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관이 잘못된 삼계탕을 드셨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이 심하게 나타나면 인삼 과다 섭취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삼 섭취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계탕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일주일에 2회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드실 때는 한 달 정도 휴식기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라면 주말에 천천히 시간을 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떨어집니다. 수험생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시험이나 중요한 일, 3일에서 4일 전부터 드시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의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나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나 힘든 일을 마친 후에 드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 직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로감이나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므로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분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국물 위주로 드시다가 점차 고역물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삼계탕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삼계탕은 인삼, 닭고기, 마늘, 대추, 찹쌀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로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식품입니다. 둘째, 올바른 섭취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면 기력 회복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양과 빈도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생활 적용 방법을 제시해 드리자면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직접 삼계탕을 만들어 보세요.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정성을 들여 끓이는 과정 자체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을 통해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